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촌의 최대 과제인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점점 더 빨라지고요. 해수면 상승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00년간 서서히 조금씩 해수면이 상승되다가 즉각적으로 아주 가파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거죠. 없어졌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라앉는 섬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 오일랜드는 하루에 축구장 1개가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외가 없이 가라앉는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대만은 2032년이 되면 8.32% 정도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대만만 그런 게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최대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먹고 내일 자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은 2020년에 급격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거죠. 지금 이 그림도 보면 움직이는 화면인데 1984년부터 올해 지금 9월까지 절반 이상이 녹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 빙하가 녹아서, 빙하가 녹으면 이렇게 높이 올라있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죠. 물속으로 바다에 그 녹은 빙하가 물로 변해서 해수면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얼음이 없는 여름이 오는 게 2050년이라고 합니다. 북극지방에, 남극 극지방에 얼음이 전혀 없어져요. 모든 얼음이 다 녹아요. 2050년이 되면 여름에. 그것을 상상만 하면 좋은 점도 있긴 있겠죠. 좋은 점은 북극이든 남극이든 배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관광지역으로, 지금은 북극에 얼음이 있어서 가지를 못하는데 관광지역이 늘어난다라는 게 있겠지만은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해수면 상승이 높아져서 많이 높아질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지구촌의 대도시는 다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연구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움직이는 화면인데 보면 얼마나 빨리 가라앉는지 올해 3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빙하가 굉장히 많이 녹았습니다. 이 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슴칫하죠. 이것도 역시 이 아이스 쉿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아이스, 얼음이 종이처럼 이렇게 뒤덮여 있다고 해서 이 아이스 쉿이 이제 60년 정도만 되면 뭐 거의 다 가라앉고 없어지고, 그죠? 얼음이 덮여 있는 곳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10피트 정도까지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해수면 상승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또 지구촌의 온도가 글로벌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지구촌의 온도가 2도씨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이미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3도씨, 4도씨, 5도씨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5도씨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도시는 다 가라앉습니다. 5도씨는. 그 다음에 메이저 시티죠. 대부분의 도시가 해수면 상승으로 전부 바다 밑으로 물속으로 다 가라앉는다. 이게 5도씨입니다. 4도씨만 올라가도 대부분 우리가 수많은 멸종이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체, 생명체의 멸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데미지가 오겠죠. 그 다음에 폭풍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굉장히 심해져서 4도씨만 올라가도 지금 지진이 7.8, 리히트 지진계 7.8 이런 것들이 12.5, 특히 많이 올라가면 18.3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빌딩이 거의 없어진다. 4도씨가 올라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피해 또는 폐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입니다. 기후변화로 1950년도 이후에 자연재해 수가 급증했습니다. 아주 수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1900년도에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언제부터 2000년대부터 이렇게 자연재해가 지진도 계속 일어나고 태풍도 더 많이 오고 쓰나미도 더 많이 오고 자 이것은 2000년도는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2030년 또는 2040년이 되어서 지구의 온도가 3도씨 4도씨까지 올라간다면 지진계 리히트가 7.8이 아니라 17.8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북극곰이 가장 먼저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북극곰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얼음이 없어서. 그래서 북극곰이 조그만 얼음 쪽지에 동동 떠다니는 거 그리고 이런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자유의 여신상이 깔아앉아요. 라든가 파리의 에펠탑이 깔아앉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동 뜬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가장 우리가 해수면 상승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베니스입니다. 이태리의 베니스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그죠. 거의 이제 맨발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렇지 언제든지 항상 물에 빠질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베니스의 광장이죠. 광장에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여기에 베니스의 광장에서 수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디를 가나 보면 사람들이 비에 젖지 않게 또 물에 젖지 않으려고 장화를 신지 않고 그죠. 그러 다니기 위해서 요렇게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 다니는 이런 통로를 또 만들어 놨어요. 저를 보면 재밌죠. 항상 깔아앉을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니스를 보면은 자 지금 이게 레스토랑이거든요. 야외 레스토랑에 물이 차서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의자만 댕그라니 있는 거죠. 이런 장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엉덩이까지 지금 물이 차 있죠. 베니스의 광장에.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납니다. 베니스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요. 누구나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는 2012년도 지금 보이죠? 베니스의 광장이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있게 광장이 물 위에 올라와 있지만 2020년도가 되면 베니스 광장은 당연하게 항상 물속으로 깔아앉습니다. 그리고 베니스의 1층 절반이 항상 깔아앉습니다. 1층까지 물이 다 찬다는 거죠.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은 건물이 또 피해가 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2020년만 되어도 베니스는 아마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런던에 여기 보시죠. 런던의 의사당이고 빅벤이라고 이게 시계 그죠? 시계도 보이죠?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지금 홍수 때문에 그런데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홍수가 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이런 그림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 보시면은 링컨 힐 뭐 해가지고 뉴욕에 얼마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많이 가라앉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60년 후가 되면 맨하탄이 이렇게 수몰한다. 3m 정도 우리 사람의 키가 2m면 굉장히 큰데 3m에서 또 저지대는 80m까지 물이 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 보면 글자가 있어요. 그죠? 이게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에 60년 후입니다. 60년 후면 제가 살아있을 수도 있죠. 수명 연장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다 가라앉는 도시들을 이미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이게 뉴욕이죠. 뉴욕이 위쪽이 이제 뉴저지고요. 맨하탄 쪽은 다 가라앉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지대가 굉장히 뭐 다 가라앉고 저 맨 밑에 좀 보면은 섬이 그죠 몇 개가 이렇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입니다. LA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가 LAX 공항 부근에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코리아타운 쪽도 많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자, LA 공항 쪽으로 Bay of LA죠. 그 다음에 이 부근에는 거의 다 가라앉고 없어진다. 60년 후입니다. 60년 후. 자, 로스앤젤레스에 더 조금 크게 이렇게 저희가 보면은 XLAX라고 맨 밑에 있죠. 여기가 공항입니다. LA 공항 우리 자주 가보죠. LA 공항이 다 가라앉았어요. 그 위에까지 다 가라앉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이미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 이쪽에 왼쪽에 거의 다 가라앉았어요. Sea of 샌디에고. 거기 지금 현재 뭐 아름다운 집들,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가라앉아서 거의 보이지 않죠. 이거는 시애틀입니다. 미국의 시애틀. 뭐 왼쪽 끝에 이쪽에부터 거의 가라앉아서 그죠. 드문드문 여기저기 살아남은 땅이 보입니다. 60년 후 3m에서 80m까지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이미 제프리 린이라는 과학자가, 이 사람은 자기 평생을 해수면 상승에 바쳤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다양한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프리 린이 예측한 60년 후에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를 지금 저희가 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런 맵도 나왔습니다. 샹하이가 왼쪽입니다. 지금이죠, 지금. before고 오른쪽이 after입니다. 그러니까 한 60년, 70년이 지나고 나면 샹하이가 이렇게 다 가라앉고 없어집니다. 샹하이. 그 다음에 홍콩입니다. 홍콩. 홍콩 왼쪽에 그래도 좀 보였죠. 홍콩 저 위쪽이 전부 다 가라앉았어요. 높은 곳만 있고 점이 섬처럼, 그죠. 무수한 섬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은 지금 이거는 누가 지금 만들었냐면 데이빗 M. 바레다라는 이런 사람이 지금 43%의 중국인이 지금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0년 후에 이렇게 청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청도가 많이 가라앉고 저 위쪽이 다 가라앉았죠. 이 밑에 높은 고지대만 남고 가라앉았습니다. 광저우입니다. 광저우. 홍콩 광저우도 이렇게 왼쪽이 before, 오른쪽이 after입니다. 가라앉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가라앉기 때문에 시스테딩 연구소, 제가 한국 대표입니다. 시스테딩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시스테딩 인스티튜트라고 하고, 시스테딩 인스티튜트는 그러면 어차피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해상 국가 또는 해상 도시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주인이 없는 공해상에서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2025년에 이사 들어가자. 또 지금 이거 보는 이 장면은 바로 몰디브입니다. 몰디브에 우리 신혼여행 많이 가는 이 몰디브는 이미 가라앉습니다. 제가 호주 정부에 있을 때 몰디브가 호주 정부에게 땅 좀 팔아라 라고 했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그 국가 안에 몰디브란 또 다른 국가가 있으면 어떻게 갈등이 많겠죠. 그래서 땅을 구입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35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국민들은 할 수 없이 해상도시를 디자인해서 해상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갈 데가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면이 거의 1m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IPCC에서 지금 예측을 해서 그 이전에 빨리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상국가 안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뭐 다양한 기술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국민들을 위로하는 거죠. 국민들을 위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몰디브가 정부가 디자인한 해상 도시의 모습입니다. 지구촌에 사라지는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뭐 마케도니아하고 그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이 사라지는데 그 중에 11개 섬이 정말 위험합니다. 11개 섬. 세이셸스라고 10년 후에 이제 수몰 가능하다. 이 10년 아닙니다. 몰디브가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키리바티도 굉장히 빨리 거의 땅이 둥글다가 이제 요렇게 그죠? 쭉 남아 있습니다. 요것만 남아 있는 이런 땅으로 변했습니다. 키리바티 섬이고요.
그다음에 솔로몬 제도 들어봤죠? 솔로몬 아일랜드도 거의 뭐 깔아앉고 있고요. 투발루는 뭐 90 몇 프로가 깔아앉았어요. 투발루. 그다음에 토레스 스트레이트 아일랜드고 이것도 깔아앉는 도시고요. 그다음에 카틀렛 아일랜드도 깔아앉는 섬이고 태과라는 섬도 지금 깔아앉고 있고요. 팔라우라는 섬도 깔아앉고 있습니다. 마샬 군도 들어봤죠? 마샬 군도의 섬들도 그냥 지금 깔아앉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2007년도에 IPCC에다가 의뢰를 하여서 재정 지원까지 해서 대만이 너무 많이 깔았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측을 한번 해보자 해서 2007년도에 예측한 건데 2027년도 10년 후가 되면 이렇게 많이 왼쪽 부분에 깔아앉죠. 11% 정도 깔아앉고 2032년이 되면요. 18.32%가 깔아앉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만 누가 콱 눌러가지고 대만만 깔아앉게 할 수가 없어요. 해수면 상승은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대만, 필리핀 다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도 10몇 프로가 깔아앉는다. 이거 바로 지금 10몇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거는 100년 후에 런던, 영국 이런 정도가 이렇게 깔아앉습니다. 네덜란드도 거의 다 100년 후 투발루 그죠? 거의 조금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고 깔아앉는 맨하탄입니다. 잘 보시면 맨하탄이 이렇게 많이 깔아앉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죠? 60년 후, 50년 후 뭐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가라앉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쪽에 전부 부자들이 살던 땅이죠. 부자들이 특히 바닷가가 좋다고 돈을 많이 주고 사는 이런 땅들은 대부분 깔아앉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지대에 여러분은 땅을 사야 됩니다. 고지대에. 방글라데시는 매년 홍수가 옵니다. 그게 홍수가 아니고 자, 비만 오면 바다보다, 그죠? 바다에 물이 안 내려갑니다. 바다가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저지대는 매년 해수면 상승으로, 깔아앉고 있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입니다. 미국의 뉴오일랜즈를 기자 한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추적을 했습니다. 뉴오일랜즈가 카트리나 일어난 그곳인데요. 1시간당 월드컵 구장 1개가 숨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상상은 안 하지만은 저 해수면 상승으로 농작물을 굉장히 많이 수확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쓸 수가 없어요. 물이 들어와서. 그죠? 이렇게 이 속도를 보면 매 시간당 축구장 1개가 깔아앉는 속도를 보면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깔아앉는 데는 한 달 내에 한 달 걸리고요. 맨하탄 전체가 깔아앉는 것은 1.5년이 걸리고요. 브루클린까지 다 깔아앉는 데는 4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미 상상을 해야 되고 요것을 존 베리 기자가 추적을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추적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에게 고소를 했느냐 하면 한전 같은 대량 생산을 하는, 그죠? CO2를 대량 생산을 하는 이런 곳도 석유회사를 전부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존 베리 기자가. 그 고소 액수가 12조, 13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법정에서. 저희는 이런 예측을 합니다. 2060년 기후변화로 상당한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1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절반 정도가 침몰할 수도 있고 1000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측에 한 부류가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몽고가 독립하고요, 티벳이 독립하고 만주가 독립을 해요. 그러면 중국은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에서 북 차이나, 남 차이나 이렇게 중국, 북중국, 남중국 이렇게 중간에 남아 있죠. 여기가 샹하이 지역, 베이징도 못 가서 여기 요 지역만 중국입니다. 소련 또는 러시아를 보면은 시베리아가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Far East Republic에서 이게 러시아입니다. 이렇게 지금 국가들이 굉장히, 그죠? 수백 년이 지나면 바뀔 것이다. 한국은 당연히 통일을 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저랜드라고 이거는 사라진 자 영국 사실은 영국만한 토지가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옆에 그거를 다저랜드라고 합니다. 그게 가라앉았어요. 지금 현재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바로 거의 뭐 10,000년 전이다. 우리는 이렇게 봐요. 10,000년 전 또는 18,000년 전이나 아니면 5,500년 전 그 사이에 서서히 가라앉았을 것이다. 영국보다 훨씬 더 큰 땅이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았다라는 거고 그 사라진 땅을 다저랜드라 그러고 다저랜드를 이미 그 수천만 명이 살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15년 동안 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서 다저랜드를 찾아낸 겁니다. 이미 그 옛날에도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서 바닷속에 깔아앉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면 우리 다 같이 그러면 뭐 죽고 말 것인가가 아니죠. 우리는 대안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대안들을 내고 그중에 한 가지에는 뉴저지 맨하탄과 뉴저지 사이에 메도랜드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2천억 3천억 되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우선은 물이 들어오면 물을 어떻게 서서히 들어오게 하고 물을 막고 물이 급격하게 도시로 들어가서 폐해를 주거나 그죠 쓰나미처럼 밀려가지 않게 물을 저장을 했다가 서서히 빼내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림에 보면 자 아파트가 그죠 이 4층짜리 5층짜리 아파트가 쭉 보이죠. 이 아파트는 특수 아파트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1층에 물이 들어오면 아파트가 봉 뜨면서 방어벽을 만듭니다. 아파트들이 다 붙어요. 지금 현재 약간 이렇게 있던 것이 다 붙어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바다에서 물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아파트 역할도 하면서 방파제 역할도 하는 이런 기술을 또 개발을 했고요. 이 메도랜드 프로젝트가 뉴욕 정부, 맨하탄 정부에서 돈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느냐 하면은 1,500만 불 정도. 근데 실제로 이 회사이기 때문에 1,500만이 아니라 자기들 예산까지 다 합쳐서 지금 뭐 굉장히 4천만 불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우선은 물을 리지스트 해야 됩니다. 물을 시내로 못 들어가게 리지스트 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물이 서서히 들어가게 도로도 만들고 물이 또 촉촉한 땅에 들어가게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딜레이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물을 저항해서 빼내거나 아니면은 물이 천천히 도심으로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딜레이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요 다음에는 완전히 뭐 맨하탄의 아파트 지역이니까 물을 여기서 저장해야 되겠다 해서 스토어 물을 저장하는 그 공간 기술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저장을 했다가 지금도 해수면 상승으로 물이 높아 있으면 물이 안 빠져요. 그죠? 근데 바닷물이 좀 빠졌을 때에 디스차지를 시키는 겁니다. 물을 시내로 못 들어가게 하고 물을 다시 바다로 빼내는 디스차지 기술, 이런 것들을 지금 기술을 뭐 여기 수십 가지 기술을 응용을 해서 메도랜드 프로젝트를 뉴욕에서 뉴저지 지역하고 실시를 한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홍수 또는 쓰나미를 방어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선보여지고 다가오고 개발하고 있다. 미래 학자들은 앞으로 저지대에는 5층까지는 그냥 기둥만 세우고 5층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기거하게 하고 나머지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빌딩과 저 빌딩을 튕겨가지고 보트가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냥 우리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마냥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연구들이 급진전하고 있는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 상승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몰디브 같은 섬나라들은 그냥 10년, 15년 후에 가라앉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해상 국가를 지금 이미 디자인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 가라앉는 저지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대안들이 시급하다라는 이런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해상도시, 해상국가를 건설하는 단체, 기업, 그리고 여러한 기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